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해 찬찬히 항목들을 적어가다가 이 회사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진 이 회사에 왜 이렇게 나르시시스트가 많은지 일본의 다른 회사에 있을 땐 못 느꼈던 부분들이 납득이 됐습니다. 회사 자체가 나르시시즘 양성소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400명의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막 문 두드려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은 늘 평온한 매일매일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제조회사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평범하게 일하고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평범하게라고 했지만 평범하진 않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저희 회사 특징이 요즘 시대에는 평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를 애정하는 부분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되도록 디스하고 싶진 않아요. 7, 80년 전 설립한 회사라 오래된 회사가 가진 특징을 모조리 갖고 있어서 그저 팩트만 전할 테니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세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일본은 없다 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집필한 전 모시기 국회의원은 겨우 2년 반 일본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같은 선입견을 한국인들에게 주입했죠. 심지어 표절. 근데 국회의원까지 한 것을 보면 한국도 참... 아무튼 전 한국도 사랑하고 일본도 사랑하는 일본에 14년을 산 한국인으로서 그저 저희 회사에서 이 회사 왜 이래? 왜 이러지? 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일본 회사들 다 저렇지, 그럼 그렇지, 일본은 미래가 없잖아 등등의 말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30대에 한국에서 더 여러 군데 회사를 다녔거든요. 심지어 1년 이상 다닌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회사는 6년 넘게 다니고 있으니 다닐만 해서인 것도 있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전 2018년에 이 회사에 이직했습니다. 다른 디자인 회사들이랑 비교해도 다른 일본 내 제조 회사 안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었고 디자인 싱킹 수법들이 이런 오래된 회사에서 문제 해결에 맞는 부분이 많았고 브랜드 디자인이나 UX 디자인을 하기에 많은 제품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찬 포부로 입사했습니다. 지금 와서 분석하면 이 회사는 문제점 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 보이고 실제로 좋은 사람도 진짜 많지만 심지어 프로파가 아닌 사람들, 즉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프로파들이 아닌 임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매니저라는 역할이 아니라 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지식과 실력이 없는데 직급만 높아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하냐면요. 중도 채용을 하더라도 자신의 그 오각형 스킬 안에 들어올 만한 사람,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사원들만 채용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같은 협력회사를 이용하는 바람에 요즘 선진화된 다른 회사에 발 맞추기는커녕 퀄리티가 점점 도태되어 가죠. 사상, 가치관조차 업데이트를 안 하니까 사고가 멈춰버린 뇌정지 사원들이 되게 많아요. 교육도 거의 없고 인사교육하는 회사도 매번 같은 곳을 외주 주고 회사 내 부서 내 매뉴얼도 거의 없으니까 시니어들이 직접 가르치니 신입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입사한 지 10년이 된 사원과 대화하는데 헐 10년차 디자이너가 이 수준이라고? 라는 걸 이동하고 다른 부서 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로가 없다는 느낌. 이 영상 제목처럼 1980년대 멈춰버린 회사인 이유도 코로나 덕에 조금은 전산화되었지만 아직 도장으로 결제받는 부서가 많고 오피스 책상, 의자도 한 3, 40년 된 것 같은 그 색발의 뭔가 그 담배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거 사용합니다.
최근엔 신입사원 입사식을 사진으로 봤는데요. 죄다 검은 수트 차림에 사장에게 경례하거나 사장이 이름을 호명하면 하이!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풍경을 마주하고 제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장에 전교생이 줄 맞춰 앞으로 나란히 해서 각 잡고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일본식 문화? 회사인지 군대인지 어떤 임원은 자신이 처음 입사했을 때 자위대 훈련을 체험하는 연수를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해 찬찬히 항목들을 적어가다가 이 회사가 나르시시스트 그 자체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진 이 회사에 왜 이렇게 나르시시스트가 많은지 일본의 다른 회사에 있을 땐 못 느꼈던 부분들이 납득이 됐습니다. 회사 자체가 나르시시즘 양성소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인정에 목말라 있고 위로 올라가면 내가 네 상사야 라는 걸 그렇게 뽐내고 더 위로 올라가서 부장 이상이 되면 자신이 실제로 하고 싶은 야망 굴림을 그 밑에 부하를 오른팔로 사용해서 지는 너그러운 척을 합니다. 최근에 사장이 전면 회사 출근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측근에 좀 깨어있는 사원들이 설득해서 25% 오피스 출근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전원 출근을 명령했다는 거인데 그 효과? 결말은 왜들 다들 묵인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트위터 이후 X가 되고 80%의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가는 건 좋아요. 근데 강요당하고 싶진 않죠. 강요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극단적으로 회사 출근하는 날만 일하자고 생각하는 사원들이 많아지는 폐해가 따라옵니다. 전 악평등을 강요하면 회사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사고회로 정지된 사람들이 아무런 현실성 없는 자료를 그냥 만들고 있어요. 보고하려고요. 왜 이런 프로젝트를 5년이나 하고 있지? 라는 그냥 비즈니스에 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했을 일을 서클 활동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왜 들어갔고 왜 안 그만두고 있냐고요? 왜 들어갔냐면요. 초반에 말씀드린 디자인 싱킹으로 문제 해결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즉 문제점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은 끊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오만하게도. 저 무척 오만했습니다. 누군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나르 남편과의 결혼 때와 비슷하게 오만했습니다. 그래도 어째저째 6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 페이스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25% 의무 출근도 그냥 회의하다가 오면 되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50%가 된다 해도 뭐 가야죠. 제 주변엔 이제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거든요. 알고 대처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회사를 알았으니 기대하는 것도 상처받는 것도 없이 그저 제 커리어를 위해 묵묵히 일하면 된다는 생각에 또 한꺼풀 양파 껍질 벗기듯 답답한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일단 아는 것, 분석하는 것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 때문에, 회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우선 세세히 분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트에 적어도 되고 블로그에 적어도 되고 일단 적어보세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일 겁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의 삶은 늘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